아기 뇌 발달에 막 관심을 가진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맘카페랑 인스타그램 보는데 너무 막막했다. 수십만 원짜리 전집이나 화려한 뇌 발달 교구들이 많으니까 뭔가 좀 위압감을 느끼셨나 봐요. 당장 우리 애한테 뭐부터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고 불안한 마음에 남들 다 사는 국민템들을 다 사들이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0에서 3세까지 아이들 뇌 발달을 위해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필수 뇌 발달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아이가 좀 더 커서 복잡한 인지학습이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해내는 두뇌 체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첫 번째, 미디어 노출 대신 질 좋은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2019년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의 존 허튼 박사팀은 스크린 노출 시간에 따른 뇌 백질의 변화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백질은 쉽게 말해 뇌의 각 영역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통합 통신망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백질이 튼튼하게 발달할수록 뇌의 각 부위 간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이해력이 높아지고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TV를 하루 1시간 이상 본 영유아들의 뇌를 관찰했더니 이 백질의 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튼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스크린이 진짜 해로운 이유가 아이 뇌 발달에 꼭 필요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백질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마 아빠 눈을 맞추고 직접 대화하는 이 티키타카 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린 장난감으로 놀이를 아이가 주도하게 하세요. 시중에 뇌발달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번쩍거리는 장난감들도 참 많죠. 하지만 전두엽 발달의 핵심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상황을 이끄는 통제감입니다. 2016년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의 안나 소사 교수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소리와 불빛이 나는 전자장난감과 나무 블록 같은 전통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한 건데요.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아이는 장난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했지만 아무 기능이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의 뇌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뇌의 CEO라고도 불리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즉 실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움직이는 장난감은 뇌가 반응하게만 만들 뿐 이 실행 기능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정해진 답이 없는 사물을 다룰 때 아이는 이걸 어떻게 쌌지? 무너지면 어떻게 다시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두엽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진짜 통제감을 얻게 되고 이것이 평생의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낮잠, 반잠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휴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뇌과학 관점에서는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바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줄리오 토노니 교수는 수면의 핵심 역할을 시냅스 가지치기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뇌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밤이 되면 뇌는 이 중에 불필요한 연결은 끊어내고 중요한 정보만 골라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잠든 동안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밤마다 뇌에 깨끗한 물을 뿌려서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과 같죠. 만약 낮잠 시간이나 밤잠 패턴이 들쑥날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데이터를 저장하다 말고 혹은 청소를 하다 말고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저장되지 못한 경험은 휘발되고 청소가 되지 못한 뇌에는 피로가 쌓여서 다음날의 인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일정한 통잠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낮잠 리듬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뇌가 매일 밤 최적의 데이터 저장 환경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번째, 아이의 신호에 일관되고 따뜻하게 반응해주세요. 흔히 애착을 정서적인 유대감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뇌과학
과학 관점에서 보면 애착은 아이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루스 맥위엠 박사는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생 연구했는데요. 아이가 불안함을 느낄 때 부모가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으면 아이의 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학습과 기억의 핵심 저장소인 해마의 신경세포 성장을 물리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아이의 신호에 일관되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센터가 강조하는 부모와 아동 간의 주고받기가 잘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아이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은 단순히 아이를 달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가 스트레스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은 거죠. 자주 안아주면 손 탄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아이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아이의 뇌가 세상이라는 이 낯선 곳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튼튼한 안전 기지가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불안해하지 말고 연령에 맞는 발달 자극을 주세요. 영유아기 아이에게 복잡한 학습지를 시키거나 고가의 전집을 많이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초조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뇌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건 오히려 아이의 뇌를 일찍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해리 처가니 박사는 아이들의 뇌 에너지 소비량을 연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모든 곳에 골고루 나눠 쓰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오로지 감정을 조절하고 감각을 익히는 기초 공사에만 쏟아붓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지식 주입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정작 만들어야 할 마음의 토대를 쌓는 대신에 억지로 이 학습 엔진을 돌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초 공사가 부실한 상태로 뇌가 일찍 번아웃 되어버리고 정작 스스로 공부해야 할 사춘기가 됐을 때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0세에서 3세, 평생의 뇌의 80%가 결정되는 이 황금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경험담이나 화려한 마케팅 문구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명심하신다면 아이들의 뇌발달도 문제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아이 뇌발달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